감수량 합계. 그럼 아까 기준 둘 중에 큰 거 비교해서 감수량 합계 차감하면 일단 수확량이 나오죠. 여기 있죠? 감수량 합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실 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서 수확량을 먼저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병충해 감수량 구해도 되고 요는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구해서 분자에 올려줘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수확량 볼까요? 수확량. 아까 그 조건,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 접수 안 됐을 때. 16,000이 크죠? 여기서 감수량 합계 차감. 일단 수확량. 미부상까지 계산해 놓으시고 병충해 감수량 구해야 되겠죠? 병충해. 아까 착과 피해 주사할 때 10개, 60개 중에. 이건 뭐. 자, 그러면 착과수 중에 병충해 피해 구성률만큼이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미들네임이 뭐예요? 병충해 착과 감수량인데 미들네임이 병충해 인정 피해 착과수. 제가 이런 거 왜 짚어드리냐면 예전에 7회였나요? 뭐 몇 회였나? 하여튼 문제에 적종에서 느닷없이 착과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하세요. 개수. 이게 뭐예요? 뭐예요? 땡칠이 사과배 낙과 피해 인정 개수였죠. 낙과 피해. 아니죠. 낙과 피해 인정 과실수죠. 왜 우리 사과배 할 때 낙과 감수 과실수 곱하기 1.07 하잖아요. 그쵸? 태풍 태화 지집으로 인한 낙과 감수 과실수에 7% 더 인정해 주잖아요. 얘 왜 인정해 준다? 착과 피해를 추가해 주는 게 별도로 산정 안 하고 이거였잖아요. 그쵸? 착과 피해를 인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착과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낙과 감수 과실수 중 구하고 착과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하세요. 별거 아닌데 용어에 낯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시다가 얘도 병충해 인정 피해 착과수입니다. 앞에 병충해 붙이시고 그러면 얘 밑에 미들네임은 뭘까요? 얘 낙과수 중에 병충해 낙피만큼 병충해 인정 피해 낙과수. 과중 붙이시면. 자, 그런데 이론서 본문에는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돼 있죠? 제발 농구먼 이론서 언제쯤 완벽해질까요? 이론서 본문 보시면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과실 무게 곱하기 0.5래요.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이건 이거예요. 병충해 과실은 피해를 0.5. 우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뒤에 그 부록 표에 보시면 아까 미부상 비율표 근처에 있잖아요. 50%형, 80, 100%형 있고 복숭아 세균 구멍병 50%만 인정한다. 그거를 근데 뭐 이런서 본문에 이렇게 지금 2년째인가 3년째 나와 있으니 어떡해요. 예를 들어 병충해 과실 무게가 1000kg이다. 병충해 감수량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500. 그럼 여러분 또 이제 헷갈리시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이렇게 하지? 지금 말씀드린 병충해 과실 무게 끝. 그럼 0.5 해야죠. 본문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위에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표본 과실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아까 풀이처럼 별표 9 기준으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르게 하거나 저는 이번에 가격 조항에서 가격 조항 때문에 기출문제 자체가 해설이 달라지는 거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병충해는 분자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사고당 감수량에 합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확량 구할 때.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뀐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적종 뭐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 만점이죠. 모든 비율은 퍼센트로 셋째짜리 절사. 반올림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런 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듯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막 어떤 건 문제마다 다르게 주고 막 이랬어요.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시라고. 이거 지금 저기 해가지고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과실수 중량은 첫째짜리 이하 절수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정수 단위로. 자, 조건 이렇게 있고요. 적과 착과수가 직접 제시돼 있고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뭐 가입 특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3-1, 3-2 둘 중에 하나죠. 종합위험이면서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종합위험이면서 자연재해 없이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봤더니 자연재해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이 케이스, 즉 평착 마이너스 적착인 케이스. 앞에는 편해서 좋지만 뒤에 뭐가 있다?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문제를 봤더니 한정특약 가입 안 한 경우, 그리고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 착과 감소량,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소량을 구하래요. 이런 건 뭐 이제. 자, 그럼 한정특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약관 아까 3-1의 경우 볼까요? 착과 감소량 뭐 다 나왔네요. 뭐 32,000 평착 마이너스 적차 23,400 곱하기 과중 어디 있어요? 과중 0.25 착과 감소량 끝. 네. 네, 사인 드리겠습니다. 3, 2, 1, 하이, 큐. 자, 그럼 1번 해결됐고요. 이거는 정말 주는 문제네요. 7점을.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소량. 여러분 또 보상하는 재해 발생하지 않고 이거 안 된다.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 아까 했잖아요. 앞이 편해도 뒤에가 불편하다.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 착과율부터 구해야 되겠죠? 착과율 32,000개 예상했는데 23,400개가 열렸네요. 그러면 73.1 아까 절세했나요? 12%. 어쨌든 뭐 70%가 넘었죠. 자, 그러면 적과 착과수. 적과 종류 이외에는 적과 착과수가 기준이다. 여기에 보통 5%까지를 착과 손해로 적과 종류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 때문에 그때는 자연재해 있고 매달려 있잖아요. 적과 착과수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얘는 피해가 있거나 없거나 매달려 있으면 다 샌단 말이에요. 적과 착과수 할 때는. 근데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는데 그냥 세버려요. 그러면 적과 착과수에 포함돼서 착과 감소가 실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피해를 어떻게 인정해? 얘 피해 입었는데 여기 그냥 매달려 있다가 여기 서 있어요. 착과 감소가 실수에 안 들어가요. 손해를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주자. 나중에 해주자. 5%를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드러날 테니까 해주자. 근데 5%를 기준으로 하되 좀 괜찮네. 60%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 해주긴 그렇고 1-0.7312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요거 먼저 하고 지금 이 케이스는 없지만 요거 계산하고 맥스에 있어 놓고 요거 적용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시간 아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했고 요거밖에 없죠 뭐. 네. 지금 다른 저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재가 우박이다. 그러면 여기에 수학기 우박 착과 피해 있어야 맞겠죠. 저가 종류 전에 발생한 우박 피해는 수학기에 착과 피해, 물론 이제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지만 대부분은 있죠. 네. 착과 피해 조사 결과값이. 그럼 그때는 그 우박 피해는 이게 맥스A로 쓰이겠죠. 네. 그러면 7, 8, 6개 나왔네요. 그러면 누적 감소량은 끝. 올라가서 다 지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거 그림도 우리 한번 보자 하는 거죠. 뭐. 우리 적중해 보면 잎 그림 있잖아요. 막 잎이 이렇게 꺾여진 것도 그림이 있고 낙엽 피해 할 때.
자, 이번에는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예요. 한정특약 가입했으면 3-3, 즉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 아이고. 하지만 뒤에 차가 손해 안 구하잖아요. 그쵸? 인생은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차가 감소량 평착 32,000개 마이너스 적착 24,400개. 그 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구해야 되겠죠? 차가 감소 과실수 평착 마이너스 적착.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돼요. 최대 인정 피해율 봤더니 나무 피해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도 발생했네요. 화재로 나무가 쓰러지긴 쉽지 않은데 하지만 뭐 나무 피해율을 위해서 그냥 좀 약간 억지스럽지만 됐습니다. 나무는 다 합산. 오, 유매, 도절, 소침 다 합산. 지금 한정특약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피해라면 고수 1. 그렇죠? 그러면 10개 있고 유실 10개 있고 침수 10개 하면 안 되죠. 침수 피해 주수의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 주수 8주 나누기 실제 250주. 그러면 5개, 10개, 10개, 8개 맞죠? 네. 그러면 13.2%. 근데 여기 낙엽 피해도 있네요. 낙엽 피해. 자, 요거 보자 이거예요. 요거. 자, 총 조사 입수 따로 제시됐습니다. 그럼 분모의 낙엽률 365입니다. 또 괜히 이거 다 합산하지 마세요. 자, 이 중에 사실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 다 푸셨겠지만 다 차겹수로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만약에 뭐 80% 이렇게 제시되면 그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밑에 볼까요? 해설을 제가 써놨나요? 여기 있네요. 농공원 이론서 그 그림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네, 잎의 일부가 찢겨지고 50% 미만에서 꺾이고 다 50이에요. 50% 미만에서 잘리고 미만 여러 곳 찢어지고 꺾이고 잘렸지만 전체 대비 50% 미만인 경우 다 차겹으로 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50% 이상이면 낙엽으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 조건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되느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 되느냐에 따라서 낙엽으로 분자에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얘는 지금 다 50% 미만이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니까 네. 다 차겹인 거죠. 즉 분모에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120개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낙엽률이 33.33인데 떫은 감이니까 낙엽 인정 비율 구해야 되겠죠? 2 곱하기 0.3333 마이너스 0.0703 낙엽 인정 피해율. 자, 그러면 뭐 13.2%랑 구분해서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하고 평균 착과세 적용하면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어떤 게 더 큰가? 어떤 게 더 작은가? 둘 중에 작은 거 비교 착과 감소량. 얘는 적과 종류의 누적 감소량이 있나요? 없죠. 얘는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안 구하잖아요. 얘가 우박도 아니잖아요. 우박이라면 적과 종류 아까 말씀드린 수학기 착과 피해 조사값이 있고 감소량이 나올 텐데 네. 우리 모의고사에 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낙엽 인정 피해율이 더 커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나왔고 둘 중에 작은 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평착 마이너스 적착보다 지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적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 수학량이 가입보다 적겠네요. 1과목이라면 이건 보험가입금의 감액 대상이겠네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네. 적종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예전에 적종이 뜬금없이 5점짜리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땐 과수가 40몇 점이 나왔었어요. 자, 종계입니다. 종계. 이번에 종계 바뀌었죠? 종계. 가축에서의 가장 큰 10회 때 변경사항이 송아지, 소에서는 한우, 송아지 가격 하는 거하고 가금에서 종계에 바뀌었습니다. 자, 2주 이하.
여러분 다른 병아리들은요 1주를 기준으로 병아리예요. 근데 종기 2주. 그 다음에 31주령. 31주령 이 친구가 기준인 거죠. 기준. 회사랑 얼마로 할래? 협정가액. 뭐 예를 들어 뭐라 할까요? 좀 비싸게 10,000원 두당.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긴다. 네. 주령에 따라서. 그 주령을 어떻게 암기할 거죠? 65주령 이상은 그냥 이제 노개. 노개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안 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주령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 2주까지죠. 2주 포함 이하. 그러면 3 4, 5, 6 3에서 6주 3에서 6주령 주령 이때는 31주령 가격에 10,000원에 30%. 그러면 여기 지금 6주령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7주령부터 여기 31주령 30까지는 31주령 가격을 다 해줄 수는 없죠. 얘가 제일 얘가 기준이잖아요. 제일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차감해줘야 돼요. 얼마 차감해줄까요? 지금 왜 해요? 얘? 이거 뭐 왜 하는 거예요? 보험가액 왜 산정하는 거예요? 종계보험가액. 사고 났으니까. 몇 주령 때 지금 죽었니? 폐사했니? 같이 매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1주령 밑에서 죽었으니까 31주령 빼기 사고주령. 만약에 20주령 때 죽었어요. 11주나 덜 살다 죽었네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 오려면. 곱하기 0.028, 2.8%. 됐죠? 그 다음에 32부터네요. 32부터. 그리고 61주령까지. 62, 63, 64 이렇게 나누고요. 65 이상 나누고요. 제가 왜 여기만 이렇게 썼냐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1주령 거 곱하기 그쵸. 4 하나씩 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는 똑같죠. 31주령 가격 다 인정은 힘들고 빼줘야죠. 이제 피크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빼줄까? 이제 더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고주령 만약에 뭐 40주령 때 주령이 아니죠. 40주령 때 죽었다. 그러면 40주령 마이너스 31 몇 주나 더 살았니? 0.026 2.6% 됐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성계육 평균 가격 암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네. 예전에는 가축 산란계만 암기하면 됐었는데 이제 종계가 들어왔어요. 종계. 자, 물음에 답하세요. 일부 가입했네요. 일부 보험. 비례보상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손해액을 가입금액 1,500만 원 한도로 비례보상 18분의 15 여기서 자기를 차감하는데 이 친구들은 폭염이나 가금 돼지, 폭염이나 전기적 장치, 질병 특약 아닌다 하면은 자기 부담금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해도 된다. 축사 화재 빼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돼지, 가금, 전기장치, 폭염, 돼지 질병, 자기 부담금을 비교해야 되면 무조건 자기 부담금 먼저 계산해서 차감하자 마이너스로.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해도 된다. 가입 특약이 없네요. 네. 얘는 협정가액이니까 제시돼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보험금이다. 목적물 보험금, 뭐 추가 비용 손해도 없고 맞죠? 가손비 가자. 네. 조사 내용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어쩌고 벌써 여러분은 여기서 아실 거예요. 전기장치.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 가입 안 했잖아요. 그럼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잖아요.
왜 돼지 가금만 이거 들겠어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금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손해액 구해보자고요. 손해액. 손해액, 회사 현황. 아까 뭐 대입 시계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네. 지금 31주량이 5,000원이니까 아까 시계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5,000원에 30% 3, 4, 5, 6 31주량 가격 곱하기 0.3, 4, 3 곱하기 두수. 그 다음에 7에서 30주량까지는 31주량 가격을 다 하긴 그렇고 31주량인데 몇 주량 때 죽었니? 11주나 덜 살았구나. 2.8% 곱하기 두수. 32부터 60일까지는 31주량에서 더 살았네요. 19주 더 살다가 죽었네요. 하루에 주당 2.6%. 62, 63, 64는 2. 손해액 합계. 849만 원을 아까 가액분의 가입금액으로 가입금액 한도로 1 마이너스 0.1 하고 비용 손해 없네 간단 끝 하면 그러면 5점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험금. 만약에 근데 이게 이제 보상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가손비 가자 끝. 네. 자, 특약 놓치기 쉬운 부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본 문제고요. 밑에 해설 여러분 제가 해설에 써놓은 거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암기하시고. 자, 이번에는 시설인데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 자, 동일한 비가림 시설에 중복보험. 중복보험 아무거나 막 중복보험으로 풀면 안 돼요. 조건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동일한 뭐가 동일해야 돼요? 보험의 목적, 동일한 시설. 또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피보험자가 같다. 피보험자가 같다. 보험금 청구권자. 피보험자. 두 번째. 수개의 계약이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만 있는데 무슨 중복보험이에요. 세 번째. 보험 기간이 이건 이론서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참고로 같거나 일부라도 겹쳐야 돼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입 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야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 이론서에 있는 중복보험 해요? 초과보험이잖아요.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그런데 그냥 보험금을 계산된 대로 다 지급한다? 그러면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험으로 이득을 본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따져보시고 자, 그러면 중복보험 할 때 우리 이론서의 계산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보험금액 비례, 또 독립책임액 비례로 손해액을 비례 분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 어쩌고저쩌고 네.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동일한 시설에 각기 다른 보험자 수개의 계약, 두 개의 계약이 있고 중복되어 있다. 반올림해서 원 단위로 한다. 자, 조건 봤더니 두 개의 계약, 동일한 시선, 동일한 사고, 그다음에 동일한 피보험이익,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 1억 7천이 보험 가입을 초과하고 됐네요. 네. 보험 기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만 알자고요. 자, 그런데 화재로 아까 비가림 시설이었죠? 사실 중복보험 문제는요.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있는 시설을 어떤 특정해서 문제 내기보단 그냥 시설이라고 나오기 쉬워요. 네. 손해가 발생했다. 전손이래요. 그럼 손해액이 얼마예요? 손해액이 1억이네요. 손해액이. 전손. 지급 계산 방법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그럼 이 손해액을 1억 원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을. 어떻게 분담할까요?
여기 지금 봤더니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동일하다?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 1억 원 곱하기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 자, 이게 A가 A 회사의 보험금, B 회사의 보험금. 끝이잖아, 이게. 자, 이 케이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례 분담하면 끝인 거예요, 일단은. 네, 이게 물음 1번이죠. 네. 됐죠? 네. 지우고. 자, 그럼 어떤 케이스에 뭐 대위권 행사 어쩌고저쩌고 그게 나올까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홍길동, 즉 A 계약의 계약자는 B 계약으로 인해서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까처럼 단순하게 손해액을 비례 분담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보험회사 B가 A 계약이 홍길동한테 돈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됐다. 첫 번째, 보험자 A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과 보험금 청구권자를 쓰고, 두 번째, 보험회사 B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고로 인해 홍길동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쓰세요. 손해액이 얼마예요? 1억 원이죠. 자, 비가림 시설이라면서요.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아까처럼 비례 분담 뭐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보험금 계산해요. 그냥 보험금 계산해요. 우리 비손자가 아시잖아요. 비가림 시설 손해액 1억 원을 자기 부담금 화재니까 없고 가입금액 한도로 8천만 원. 그냥 계산해요. 대위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계산해. 그냥 계산. 그럼 얼마예요? 8천만 원. 자, 하나 나왔네요. A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8천만 원. 근데 누구한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한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 그러면 보험자 B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이 사람이 자기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손해가 1억인데 이 시설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가 1억인데 8천만 원밖에 지금 A한테 못 받잖아요. 아까 A 보험금 청구권자가 홍길동이랬나? 허균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2천만 원 손해네요. 초과한 손해 2천만 원. B는 허균이 손해 본 거. 이거 메꾸지 못하는 거. 이거를 다 메꿨으면 B는 안 줘요. A에서 B한테 허균한테 주는 보험금으로도 손해 못 메꾼 금액만. 2천만 원 못 메꿨잖아요. 2천만 원. 됐죠? 자, 그럼 B는 가만히 보니까 홍길동 때문에 지금 사고 났는데 홍길동으로 인해 지금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있다는 건 사고의 원인이 홍길동한테 있다는 얘기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 주세요. 홍길동 씨. 얼마? 2천만 원. 자, 그럼 홍길동은 보험에 들었는데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일부 보험 들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은 80% 이상이면 가입되지? 이것만 딱 든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자, 이렇게 됐더니 원래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홍길동은 이만큼. 만약에 B 보험회사는 이만큼을 자기한테 지급했으면 홍길동한테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겼으니까 2천만 원만 홍길동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다 들었으면 홍길동이 따로 부담하는 건 없죠. 그렇죠? 네. 혹시나 해서 중복보험 문제 한번 한 문제에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막 서두르면서 빨리빨리 했는데도 강의 시간이 유튜브로 막 1시간 넘어가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모의고사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데도 이러네요. 자, 4회 끝났고요. 이제 5회 1과목부터 풀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